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2 보케브러리 재미있는 한자 17번째 시간입니다. 독. 네,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독이라는 단어예요. 자, 독은 혼자, 홀로 그런 뜻으로 많은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독립. 네, 처음 배울 단어는 독립이라는 단어예요. 자, 독은 혼자라는 뜻이고, 자, 립 또는 입 이렇게 바뀌는데, 립은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and up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거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입장, my standpoint. 그래서 나의 의견이라는 뜻이죠. 또 우리 군인들이 일어서 할 때 기립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립 박수. 네, 일어서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때 기립 하는데 바로 똑같은 립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은 혼자서 일어서다. 네, 여러분. 혼자서 일어서는 것. independen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볼 단어는 대한독립 만세. 네, 여러분 드라마나 많은 한국 뉴스에서 보셨죠? 대한독립 만세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처음 나오게 된 것은 1919년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에요. 한국은 어떤 독립적인 나라예요 해서 그때 독립운동, 네, 무브먼트, 인디펜던스 무브먼트를 했어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태극기를 한국의 그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길에서 한국은 독립된 나라예요 하고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3월 1일 해서 3.1절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나는 나 혼자 독립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네, 나 혼자 독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라는 말은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고 나 혼자 밖에 집을 구해서 혼자 살겠다라는 뜻이고, 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제 회사 그만 다니고 나 혼자 나와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나의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나 혼자서 어떤 일을 할 때 독립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라는 10년 전에 독립을 했다. 네,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나라, 국가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10년 전에 인디펜던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독. 네, 단독 할 때 단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런 뜻으로 onl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나는 그냥 단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단독은 오직 나 혼자서라는 뜻이겠죠? 네, 독도 혼자라는 뜻이지만 앞에 단이라는 말을 붙여서 진짜 혼자라는 그렇게 조금 강조하는 단어의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하면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죠. 그런데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이 하나 혼자 있어요. 이런 것을 집 하나가 따로 혼자 있어요. 이런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말고 우리 집만 이렇게 있는 것을 단독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아요? 단독주택에 살아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독범,
이때 범은 범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sinner, thief 할 때, 자, 단독범은 뭐겠어요? 네, 혼자서 그 나쁜 행동을 한 범인 할 때 단독범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은행에 가서 은행에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한 게 아니라 나 혼자 가서 그 은행에 돈을 훔쳤어요. 그럴 때 그것을 단독범이라고 해요. 또 부사로 사용해서 그는 단독적으로 행동했다. 네, 여러분, 적으로라는 말을 붙여서 부사를 만들었어요. adverb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혼자 행동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아니고 혼자 그렇게 행동했어요 할 때 단독적으로라고 말을 해요. 나는 단독으로 그를 만나고 싶다. 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1대1, 원투원으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만나고 싶어요 할 때도 단독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독 유독할 때 유는 오직 또 o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일하다. 네가 유일해.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네가 하나야. 너 하나야라고 할 때 유일하다 할 때 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독도 alone, onl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독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단독은 진짜 나 혼자 1대1 그런 뜻이고 유독은 다른 것하고 구별되는 너 하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문에서 한번 같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그가 눈에 띄었다. 네, 이때 유독은 그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단지 그 한 사람, 단지 그 남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사람 한 사람만 눈에 띄었어요 할 때 유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라는 뜻이 이 유독에 숨어 있어요. 자, 모두가 같은 것을 먹었는데 유독 나만 배탈이 났다. 네, 여러분,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나만 배탈이 났어요. 나만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만 배가 아파요 할 때 유독 나만 배탈이 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독 너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여러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너만, only you, 다르게 생각이 달라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너만, 유독 한국 사람만, 유독 가을에만, 유독 이렇게 여러분 다른 것하고 다르게 그것만 할 때 유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자, 나는 한국 드라마 다 좋아요. 그런데 유독 이태원 클라스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르게 그것만 유독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돼요. 독재 독재할 때 재는 여러분 옷을 만들 때 옷을 이렇게 천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 옷을 그리고 또 자르고 또 이렇게 소잉하죠. 옷을 꿰매죠. 그런 것을 재라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렇게 옷을 만들듯이 어떤 것을 지배하다, 어떤 것을 만들다 할 때, 그때도 재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룰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 자, 그러면 독재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네, 혼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한 사람 아니면 특별한 한 그룹,
집단 사람들이 have authority,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혼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라, 집, 회사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혼자 막 결정하고 혼자 다스리는 사람, 그런 것을 독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나쁜 말이에요. 민주적이다, 디모크라시하고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독재자. 자, 여러분 이제 자라는 말이 붙으면 사람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독재자 하면 그렇게 혼자 다스리는 사람, 혼자 통치, 룰, 컨트롤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독재자예요. 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빠가 다 결정해요. 우리 아빠 마음대로 해요. 그럴 때 우리 아빠 독재자예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귀엽게 예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회사에서 우리 부장님, 우리 부서가 있어요. 우리 디파트먼트 부서가 있어요. 다 같이 의논하고 다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 부장님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 부장님은 너무 독재자야. 너무 독재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단어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독재 국가, 독재 정치, 독재주의, 군사 독재. 네, 이렇게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political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반대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정치 체제는 독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민주주의, 디모크라시는 나 이거 동의해요, 나 이거 반대해요. 의견이 여러 가지죠. 사람이 다르니까 의견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찬성하고 반대가 없어. 그러면 조금 독재가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돼요. 독단, 독단할 때 단은 결단하다예요. 네, 여러분 결단하다는 결정하다, decide, determine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독단은 독재하고 조금 비슷하죠? 독단은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독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독재는 보통 나쁜 뜻이지만 독단은 나쁜 뜻인 경우도 있고 네, 좋은 뜻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독재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에 혼자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독재라고 하지만 독단은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독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단으로 결정하다. 네, 혼자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이걸 나쁜 뜻으로 보면 네, 혼자 결정하니까 나빠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의견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정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리더가 이럴 때는 선생님이 이럴 때는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편지는 어조가 독단적이었다. 네, 어조하면 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굉장히 이렇게 혼자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편지는 어조가 굉장히 독단적이었다 하면 별로 안 좋은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녀는 독단적으로 그 요청을 거절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청했고 요구했는데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안 돼요 하고 이렇게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독단이란 말은 뭐 정치, politics, 그 다음에 경제, 뭐 회사, 가정, 우리 수업, 학교 어디서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의논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복잡해요. 선생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했어요. 독단적으로 행동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선, 독선할 때 선은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선.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또 선행, 착한 행동. 또 뭐 선과 악, 뭐 이렇게 good and
evil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은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선생님 이름에도 선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은 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옳다라는 뜻도 있어요. 맞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독선이에요. 혼자서 착해요. 혼자서 맞아요. 혼자서 옳아요. 그럴 때 독서는 self-righteousness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맞아, 나만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 하고 이런 자세를 독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선도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녀는 지나치게 독선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여자는 항상 내가 맞아. 다른 사람은 다 틀려. 다른 사람은 다 옳지 않아. 내가 맞고 내가 제일 잘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독선에 빠지다. 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고 주변에서 계속 너는 너무 잘해 너무 착해 하면 처음에는 아니에요 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래 난 정말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독선에 빠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사는 편향되고 독선적인 글이다. 네, 기사라는 말은 아티클, 뉴스 아티클인데 너무 자기 생각만 막 이렇게 적은 글을 독선적인 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서 반성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늘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독선적으로 독선에 빠지기 쉬워요. 독점, 독점할 때 점은 어떤 것을 차지하다, possess, occup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령하다, 네, 어떤 나라를 점령하다, 어느 도시를 점령하다 할 때 우리가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독점은 혼자 점령한 거예요. 혼자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독점은 보통 우리 경제, 시장, 이코노미, 마켓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시장을 독점하다. 네, 시장에서 이것을 파는 가게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여기서만 팔아요. 독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예전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밖에 없었죠. 컴퓨터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독점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많은 경쟁사들이 나왔죠. 이렇게 독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데 못 만들어요. 그럴 때도 이 회사가 TV, 텔레비전 시장을 독점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음식을 공급하다, 철도를 운행할 때 우리가 독점 사업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케이터링이나 레일 프랜차이즈 할 때 다른 데 안 하고 우리만 해요. 우리만 이 여기에 음식을 공급해요. 우리만 이 철도에 우리가 운영해요 할 때 그런 사업권을 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늘 그렇듯이 그녀가 대화를 완전히 독점했다. 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얘기도 너무 잘하고 얘기도 재미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있어요. 그 여자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있어요. 얘기가 너무 재미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대화를 완전히 독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점 기사를 쓰다. 기사, 아까 우리 뉴스의 아티클 기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런데 다른 신문사, 다른 프레스 컴퍼니는 이거 몰라요. 우리 회사만, 우리 신문사만 이 기사를 썼어요. 그럴 때
독점 기사를 쓰다, 독점 기사를 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식. 네, 여러분, 독식. 이제 우리 식 알지요? 네, 여러분, 그러면 독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guess 해보세요. 네, 혼자서 먹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혼자 다 차지하고 혼자서 먹는 것을 독식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배웠던 독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독점은 어떤 것을 occupy, 빼앗다, 차지하다, 점령하다란 뜻이고, 독식은 먹어버리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독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을 독식하다, 다른 말로 시장을 독점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보상금을 독식했어요. 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보상금을 같이 받았나 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안 먹고 이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혼자 그 돈을 다 먹어버렸어요. 할 때 독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돈을 다 차지했어요. 라고 할 때는 네, 독점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10개 중 9개를 독식했다. 네, 여러분 쇼트트랙 아시죠? 네, 이거 윈터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이 있어요. 한국이 쇼트트랙에서 굉장히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10개가 있는데 한국이 9개, 10개 다 땄어요. 와, 이번에 한국 너무했어. 한국이 금메달을 다 독식했어요. 독점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독특? 자, 여러분, 독특도 아시겠죠? 특별하고, 특이하고, 그러면 독특은 굉장히 혼자서 특별해요. 혼자서 특이해요. 할 때 우리가 독특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유니크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독특하다, 스타일이 독특한 옷, 네, 다른 것하고 다르고 이것만 좀 특별한 옷, 스타일이 독특한 옷을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녀는 대단히 독특한 자기만의 유머를 지니고 있다. 네, 그 여자가 농담을 할 때, 유머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없는 그녀만의 뭔가 그녀의 특징이 있는 그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독특한 스타일, 독특한 유머, 독특한 뭐 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독특한은 보통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니크해. 다른 것하고 달리 뭔가 특별해 라고 이야기할 때 독특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쁘게 말할 때도 독특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성격이 그 사람 어때? 하면 그 사람 좀 성격이 독특해요 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성격이 독특해요 하면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 성격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좀 특별해요 라고 칭찬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는 그 사람 성격 이상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 사람 성격 이상해. 아주 안 좋아. 라는 의미를 말할 때, 그런데 성격 이상해요 라고 말하면 너무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성격 이상하고 안 좋아요 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게 그 사람 좀 성격 독특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성격 독특해요 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창, 독창할 때 창은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make, creative.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The God create the world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독창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굉장히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 게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니크하겠어요.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그래서 독창할 때는 creativity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하지 않고 내가 만든 생각할 때
독창적인 생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thought 이렇게 이야기하고 독창적인 방안 그리고 독창적인 제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그녀는 재즈 가수로서 독창적이다. 그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독창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독백. 네, 여러분, 이때 백은 하얀색이라는 백색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사실은 나 너 좋아해 하고 이렇게 고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어떤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고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독백은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독백이라고 이야기해요. 혼잣말이에요. 그는 그 생활에 대해 장황한 독백을 시작했다. 장황한은 아주 긴이란 뜻이에요. 긴 혼잣말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말 안 하고 나 혼자 이야기했어요. 독백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 연극을 볼 때 배우가 혼자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독백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햄릿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런 거 이거 아주 유명한 독백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창. 독창할 때 창은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합창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창력,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수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고음, 아주 높은 소리, 저음, 낮은 소리 다 잘 불러요. 그런 가수가 누가 있나요? 우리 셀린 디온이나 머라이어 캐리, 뭐 이런 사람들. 네, 휴트니 휴스턴. 가창력이 대단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창력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도 창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창은 노래를 부르다예요. 독창하면 노래를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래 부를 때 합창 여러 사람이 계속 같이 부를 수도 있고 혼자 부를 수도 있죠. 그것을 노래를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창을 하다. 네, sing a solo.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독거. 독거 할 때 거는 거주하다. 여러분 주소 알죠? 어디 어디 주소에 혼자 살다라는 뜻으로 거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거주할 때 주가 독을 만나서 어, 독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독거는 혼자 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요즘에 독거 노인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자녀들이 아들, 딸이 다 이렇게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독거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런 독거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그것을 독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시골에 독거하며 책을 썼다. 네, 그가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 책을 썼어요. 책 쓸 때 집중하려고 혼자 살죠. 네, 그럴 때 독거하며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학. 네, 여러분, 독학도 여러분이 어떤 뜻인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났는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이렇게 게스할 수 있으면 짐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독학 할 때 학은 학교, 학생처럼 배우다, 공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독학은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언제 공부할까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다. 네. 학교에 가서 선생님,
학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가외 프라이빗 튜터링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혼자 배웠어요. 혼자 책을 보면서 혼자 또 유튜브를 보면서 또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런 것을 독학이라고 해요. 컴퓨터의 도움으로 독학이 가능하다. 네, 요즘은 컴퓨터, 유튜브처럼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해서 독학이 아주 더 좋아지고 더 편해졌어요. 그는 독학을 할 만큼 매우 영리하다. 네, 혼자 공부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독학을 할 만큼 머리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독방. 네, 여러분, 독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네, 혼자 있는 방, 싱글룸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그 죄수들이 범인들이 감옥에 가서 혼자 이렇게 갈 때 독방에 감금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수도승하면 멍크예요. 절에 있는 그 스님의 독방에는 작은 침대 하나만 놓여 있을 뿐이었다. 네, 그 스님이 혼자 방을 썼나 봐요. 또 여러분 우리 더미터리 기숙사 또 여러분 민박집 네, 이런 집에 갔을 때 여러 사람이 방을 같이 쓰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 사람이 같이 방 쓰는 거 싫어요. 저는 혼자 쓰고 싶어요. 할 때 저는 독방을 원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집에서 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언니하고 방을 같이 써요. 저는 독방을 써요 라는 말은 저는 혼자서 방을 혼자 써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진짜요? 저는 언니랑 쓰는데 독방을 써요? 좋겠다 하고 이렇게 부러워할 때도 네, 독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독자 네 여러분 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자하면 아들이 하나예요. only son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독자예요 하면 우리 집에 아들이 나밖에 없어요. 뭐 딸이 딸만 있던지 나만 빼고 다 딸이던지 아니면 저만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할 때 저는 독자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 3대 독자예요. 3대 하면 third generation 해서 저도 only son, 저도 독자예요. 아버지도 독자예요. 할아버지도 독자예요. 이런 것을 3대 독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숫자를 바꿀 수 있겠죠? 2대 독자, 3대 독자, 4대 독자, 5대 독자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독자. 네, 여러분. 이번에는 좀 자자가 달라요. 이때 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자라서 혼자, 자기 혼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독자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individual이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서라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distinctiveness 해서 다른 것하고 구별되는 거 아까 우리 특별한 거 있었죠? 유니크한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독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때 독자적으로라는 말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계속 당신 혼자 독자적으로 일해도 된다. 네, 지금까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신 혼자서 individually 그렇게 일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독자적으로 일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 독자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뜻 네, distinctiveness, 유니크한 기술이죠. 다른 데는 이 기술이 없어요. 우리 회사 스스로, 우리 회사 혼자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할 때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고독, 고독할 때 고는 외롭다, lonel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아, 네, 그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 orphanage 할 때, orphan 할 때 우리가 고아라고 하죠. 외로운 아이예요. 또 고립, 네, 다른 곳과 떨어져서 혼자 있어요 할 때 고립,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고독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 외로운 것을 고독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저 외로워요. 저 고독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큰 랭귀지 생활에서는 외로워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에서는 고독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독한 남자, 외로운 남자. 고독한 생활을 하다, 외로운 생활을 하다. 그 노인은 자신의 고독한 삶을 즐긴다. 네,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고독한 삶을 즐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네, 여러분, 고독사 할 때 사는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죽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 가족들, 친구들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녕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죽을 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독사라고 해요. 아까 우리 독거노인 나왔었죠. 이렇게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독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요. 독보적 독보적 할 때 여러분 보는 걸음 스텝이란 뜻이에요. 횡단보도 기억하시죠? 네, 횡단보도 네, 할 때 그 보가 여기서 사용하는 보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다, 초보, first step이란 뜻이고 양보는 yield란 뜻이지만 어, give the step, give the step to others. 다른 사람한테 나의 스텝을 걸음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적은 그러한 것, such a thing 이야기할 때 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독보적 하면 굉장히 여러분 혼자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혼자 걸음을 걸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니크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세계가 같이 이렇게 발전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혼자 걸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앞서서 가는 거, 굉장히 발런티어한 거, 이렇게 챌린지한 거, 그리고 굉장히 유니크한 accomplishment 할 때 우리가 독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가로서 그는 독보적이다. 네, 화가로서 그는 저기 앞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따라가요. 그는 굉장히 자기만의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다라고 할 때 독보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 여러분. 이거 패턴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는 어디 어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패턴은 기억하셨다가 쓰기나 말을 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고급 하이 레벨 그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는 야구 역사에 독보적인 기록을 남겼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어디에 독보적인 기록을 남겼다. 그 사람만 앞서가서 그 사람만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신. 자, 여러분, 신 하면 이제 아시겠죠? 신체, 자신, 대신할 때 신. 그러면 이때 신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독신, 몸이 하나예요.
네, 옆에 짝이 없어요. 옆에 커플이 아니에요. 옆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가 없어요. being single일 때 우리가 독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독신녀, 싱글 여자, 독신남 하면 싱글 남자, 독신자, 독신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신을 선언하다. 나 결혼 안 할 거야. 네, 독신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아파트는 혼자 사는 독신들에게 이상적이다. 네, 독신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는 독신인 게 좋아요. 저는 혼자인 게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독에 관련된 단어들을 배웠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그 단어를 알아가면서 단어를 다른 단어하고 연결해 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렇게 단어가 많이 늘어서 한국어를 잘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